리메드라는 종목이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합니다. 특례 상장도 이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이유가 요즘에 특례 상장하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구주주의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상장을 하거나 운이 좋아야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짝 상승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리메드라는 종목도 코넥스에서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코넥스에서 오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코넥스에서 와서 대박이 나는 종목도 있지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근데 신규주들을 보면 어차피 코넥스에서 오나 새로 상장하나 구주주들의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상장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첫날에 상장해서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면서 한번 크게 시세를 주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규주 장기 투자로 성공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상장 초기보다 오른 종목이 몇 개 있긴 하지만 10개 중에 1개 꼴이고 아무거나 잡고 장기 투자를 하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리메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낮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세력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구주주와 기관들이 상장 첫날 나갈 확률이 높아서 그 물량들을 잡아먹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주들이 다 뻥튀기가 되고 분위기가 좋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시초가가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된다면 들어오려던 세력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먼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는 세 번째 종목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며 1호, 2호는 카페24와 제테마입니다. 카페24는 유명해서 다 아실 거고 이미 시세를 다 준 상태에서 장기적인 하락이 나오고 공모가를 지켜주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제테마, 테슬라 요건 2호 상장인데 유통 가능 주식수가 한 60%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공모주주 물량이 한 15% 이내였습니다. 구주주의 물량만 유통되는 종목이었는데 상장 이후에 대박이 났습니다. 첫날에는 장대 음봉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그 다음날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 뒤로도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25%까지, 또 그 다음날에는 13%, 장중에 10% 정도는 항상 시세를 주었습니다. 반짝 변동성을 주는 날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유지하지 못한 채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거래량이 줄어버렸습니다. 무너질 때 거래량이 실리든 거래량이 줄어들든 어차피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신규 상장주가 희망이 있는 게 유통 가능한 물량은 요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한 1000억 이하면은 괜찮은 편이고 충분히 세력들이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을 보면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뻥튀기가 많습니다. 코리아센터도 그렇고 노터스도 그렇고 뻥튀기가 많이 된 주식은 아무래도 세력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뻥튀기가 된 종목도 이렇게 대박이 나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 그리고 유통 물량이 없는 경우에 가끔씩 대박이 납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다고 무조건 대박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센트럴모텍은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 보면 그냥 상장 초기에 시세를 준 다음에 그 뒤로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장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주식시장이 단기로만 대응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는데 참 씁쓸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요즘 트렌드가 이런 단타, 단기성 매매입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내 돈을 지키고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타가 싫더라도 요즘 시장들을 보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규주들은 그냥 단기에 거래량이 몰리고 고점을 뚫어주거나 유지해줄 때만 들어가서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첫날에 하락할 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첫날에 거래량이 크게 몰리면서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라도 고점을 뚫어주면서 상승할 때 이때 들어간다면은 먹을 자리는 높은 확률로 생깁니다. 무리하게 뻥튀기가 될 때 들어가서 리스크를 부담하지 말고 여유롭게 대응을 해도 늦지 않고 먹을 자리는 많기 때문에 신규주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리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메드는 12월 6일 금요일 상장, 전자의학 전문기업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고 희망 공모가가 14,500원에서 16,500원, 희망 공모가 하단인 13,000원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좋은 겁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래 이 공모가는 뻥튀기가 안 되어야 되는데 여태껏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신규주의 취약점과 기관 투자자의 이점을 이용해서 공모가를 너무 뻥튀기를 시켰습니다. 개인의 경쟁률이 92대 1. 일반 투자자한테 12만 주를 배정하는데 경쟁률이 92대 1이 나왔다면은 거의 관심이 없는 종목입니다. 기관의 경쟁률도 24대 1. 제테마도 기관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관의 경쟁률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래량이 몰리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기관의 경쟁률이 500대 1, 1000대 1 이렇게 되면은 공모가만 뻥튀기 되고 첫날에 전부 팔고 도망가기 때문에 첫날부터 대놓고 쌍끌이 매수해줄 게 아니라면 기관 투자자가 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체 주식수는 약 582만 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351만 주, 60%입니다. 제테마랑 비슷한 상태이고 구주주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48만 주, 이 물량들은 다 나올 물량이고 여기서 추가해서 구주주의 물량도 상당히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세력들이 들어올 만한 시가총액이란 것이고 제테마처럼 첫날 장대음봉 뒤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은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처럼 첫날에 반응이 줄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첫날에 반응을 준다면 상승 VI가 걸렸을 때 그 VI가 10% 가격을 유지해 줄 때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첫날 하락 이후에 그 다음날에 거래량이 줄지 않고선 고점을 다시 뚫어줄 것 같다면 제테마처럼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들어올지는 저도 알 수 없으며 들어오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뻥튀기가 없어야 됩니다. 뻥튀기가 낮을수록 들어올 확률은 높아지면서 요즘에 시장에 먹거리가 없는 만큼 분명히 세력들도 리메드라는 종목이 상장할 때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메드가 상장하는 날에 NH 프라임 리츠가 점 상한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NH 프라임 리츠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 같습니다. NH 프라임 리츠와 리메드 이거 두 개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본다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점상간 종목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내일 시장에서 10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1000만 주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초가가 이 리츠 종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뻥튀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위로 한 번쯤은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츠도 첫날에 20%의 시작을 하여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였습니다. 시초가가 6,000원, 그리고 이 6,000원이 20%인데 20%에서 상한가에서 마감,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시초가가 5.6%, 그리고 9.2%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잠시 눌렸다가 올릴지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올리고 내려갈지 그거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볼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의 변동성만 잘 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리메드란 종목이 변동성 완화 장치에서 이름을 올려준다면 또 먹을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뻥튀기 없이 상장한 다음에
시세를 주면 좋겠습니다. 리메드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지만 NH 프라임 리츠도 시초가가 낮다면은 먹을 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규 상장 트렌드가 전부 좋지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종목은 그냥 처음에만 급등한 다음에 그 뒤로는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이 종목이 추가 시세를 줄지 아니면 우상향으로 갈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노터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를 간 상태이고 거래량이 4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끊기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고, 센트럴 모텍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150만 주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해도 하루에 이 정도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중간중간에 급등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처럼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급등하면은 상승 VI는 쉽게 걸리기 때문에 분봉상 갑자기 반응을 주는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가 없고 항상 떨어지다가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멈춘 다음에 확실한 지지를 보여주고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거나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의 가격까지 올라와서 종가를 유지해 준다면 그때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